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다우는 상승 영역으로 복귀를 했다. 마이너스 갔다가 좀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 나왔죠. 분홍색 자체를 본다면 마이너스에 돼 있었는데 플러스로 좀 돌아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S&P 500은 흔들림 후에 좀 상승이 됐습니다. 많이 흔들렸다가 상승이 되었고, 자, 아마존 같은 것들에 있어서 나스닥은 아마존의 주가 급등으로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3주 연속의 상승세로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의 나스닥이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월달도 전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월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10월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0월달에 일단 마무리되었고 11월, 12월달이 남았는데 우리가 좀 길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젠슨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AI는 이제 수익성을 확보할 정도로 상당히 유용하도록 진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상 10년 단위의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의 구축에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도 AI가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든지 흐름이 있다면 그때는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지 여기가 털고 나올 자리는 아니다. 자, 그렇게 지금 현재 젠슨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제 다우가 0.09%, 그 다음 나스닥이 0.61%, S&P 500이 0.26%, 그 다음 러셀이 0.5% 상승되면서 장이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침장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서 일단 출발하다가 좀 차익 매물이 나왔고 다시금 반등세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또 장막판에 또 털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일단 오늘 장에서는 많은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것이 아마존이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많이 올라갔고 AWS의 실적이, 그 다음에 테슬라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 그 다음 메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빅테크 중심으로서 일단은 약간의 구분이 생겼던 그런 하루였고, 왔다 갔다 했던 장이 많은데 특별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좀 많이 내려갔던 것도 있었고, 팔란테가 아직도 주도가 되면서 200불대를 올라서면서 다시금 새 시대를 펼치는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와 더불어서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은 컨슈머 시클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한 주 동안 본다면 테크놀리지, 그 다음 컨슈머 시클 이렇게 마찬가지로 경기 순환 쪽으로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 좋았던 것은 컨슈머 디펜스 있죠. 방어주 중심으로 조금만 안 좋았던 그런 지금 한 주였다. 역시나 기술주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에 따르면 이 대형은행 주식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실 때는 일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월봉이나 이제 주봉 이런 거 있죠. 긴봉 그런 것들 먼저 보시면서 일단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월봉에서 본다면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5불대라든지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자, 그거 돌파되는 것들이 아무리 이번에 실적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다. 일단은 추세는 일단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걸 갖다가 주봉으로 좀 좁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여기는 더 고점이 안 보이는데 여기는 고점이 보이죠. 자,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주봉에서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월봉이 좀 부딪혀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으니까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N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일단은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 만큼의 또 올라간다면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후행지표입니다. 후행지표. 이거 가지고 일단 차트가 좋다 해서 주가가 좋다. 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고 정말 반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서는 2016년도죠. 그래서 애니얼로 볼 것 같으면은 2025년도가 3.81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4.36, 4.97로서 늘어나고 있죠. EPS도 증가되고 있고, 자, 매출의 성장도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먹을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좋지, 단지 차트만 좋다고 해서 일단 이제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10년도 거 있죠. 자, 그때가 4.45 정도 되고 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 있죠. 그래서 그것만 하고 있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일단 주식을 다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은행업종 같은 뭐 순이자 마진이라는 이런 것들,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쌓여있고 다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다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지. 여기 하는 것은 요거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100점 100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4.35 정도 돼 있고, 뭐 이것도 안 하고 하시면 안 되겠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13배수, 한 14배수 되고 있으니까 좀 고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고평가되는데 패그 배수를 보니까 1.11에다가 0.94니까 조금 일단 지금 이제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성장은 조금은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일단 이제 10배수 정도는 못 준다 하더라도 지금 업종 평균인 5년 평균인 한 12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2배수를 했을 때 4.35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4.35에다가 12배수를 해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52불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가격이죠. 자,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이제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 52불이니까 지금 자리죠.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 들어가기는 좀 거북하죠.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 있고 스토캐스 이런 것들도 고점에 와 있으니까 좀 내려간다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매수의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빠지면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 돼서 차트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애플이 최근에 실적 때문에 아이폰 17이 뜨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프라이스 타겟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전에 일단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로직입니다. 어떤 식으로 일단은 논리를 가져가서 이렇게 프라이스 타겟을 갖고 있는지, 자, 로직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를 갖다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향후 주가인데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팀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아이폰 17 기기에 대한 엄청난 반응에 힘입어서 회사 수익이 최소 10%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10에서 한 12%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이폰 매출 역시도 전년 대비 두 자리 숫자를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 12월 분기는 회사 역사상의 최고의 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JP 모건 한번 보겠습니다. 과체중을 주면서 투자 증가를 305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품의 사이클 모멘텀을 바탕으로 매출의 성장 전망을 갖다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이폰 18 시리즈에서도 역시나 이러한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총 이익률 상승에 힘입어서 수익 전망치도 상승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비용의 증가로서 일부 상쇄가 되는데, 단연간의 제품 사이클의 개선, 그 다음 설치 기반의 확대를 통한 탄탄한 서비스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비중 확대의 투자견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매수 등급 중에서 목표 주가 320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2020년도까지 강력한 아이폰의 수요가 지속이 되고 있다. 자, 요것이 지금 이제 키포인트가 되고 있죠. 모든 지금 이제 선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서비스 부분의 성장세도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2025년도 4분기 EPS는 서비스 부분의 상승세가 아이폰 부분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상회했다. 자, 그런데 아이폰 수요는 매우 강세를 보이는데, 수요는 많았는데 공급의 부족, 채널의 재고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이 좀 부진했다는 거죠. 수요는 많았는데 공급이 좀 부족됐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수요는 2026년도 1분기 매출의 성장률 전망치인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에서 12%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뒷받침되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강한데 일단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따라와서 아무래도 일단 매출의 수요를 갖다가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찰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UBS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중립적인 평가를 주면서 목표가는 280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이폰 매출이 한 6% 증가한 490억 달러로서 당사 예상치인 503억 달러보다는 약간 밑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의 제약으로 인해 분기 매출이 저조했다. 그래서 공급의 제약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기 내에 생산율과 프로모션 활동 관련된 일련의 점검을 통해서 강력한 수요를 신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12월 분기 매출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애플은 아이폰 매출이 두 자리 숫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분기에도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수요는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2월에 서비스 부분의 성장률과 이런 것들 인해서 한 14%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12월에 총 매출의 성장률은 10에서 한 12%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매출의 성장률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는 조금은 낮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공급의 제약 이런 것들이 빨리 풀릴지, 자, 그런 것들은 다 같이 한번 봐야 될 때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 다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AI 대기업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자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210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에 AI의 여러 가지 인프라의 관련 발표와 회사의 GTC의 행사 이후에 이번 분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주가 반응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이던스의 상향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와 4분기의 주당 순이익 EPS의 추정치를 갖다가 각각 1.28달러에서 1.49달러로서 제시했는데 아무래도 한 3에서 5% 정도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또한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의 추정치가 13% 정도 상향 조정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 4가지 주요 요인으로서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5천억 달러의 매출의 전망에 대한 추가 정보, 그 다음 오픈 AI의 구축 관련된 세부 정보, 내년에 루빈칩의 양산 계획, 그리고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체에게 한 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가시성과 논평의 증가도 주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의 상승 규모라든지 2020년도에 비전통적인 고객의 기여도에 대한 그 논쟁이 연말의 주가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주가는 2020년도 추정치로 보여주는 정량적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팅을 주는데 66명 자체가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거기서 일단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한 224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러한 배당금의 증가 주식이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주식이 여전히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들어서는 특별히 하루하루 일단 큰 폭의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겠죠. 그래서 위험과 밸류에이션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배당금은 투자자의 총 수익률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고 또 변동성을 줄이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현금과 채권 옵션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고수익적인 배당금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배당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가 시총이 한 1,000억 달러 이상이죠. 시총이 지금 이제 1,000억 달러 이상이면 조금은 그나마 일단 지금 이제 약간은 중형주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의 분기별의 배당금을 봤을 때 최소 15% 이상을 증가시킨 기업에 초점을 두겠다. 특별히 러셀 10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다. 자, 러셀 2000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러한 지금 이제 기업들 갖다 발굴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회사들에 있어서 배당금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회사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PG&E 있죠. 요것 때문에 주당에 지금 이제 배당금 자체가 상당히 증가됐는데 그것이 한 150%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 뉴욕타임스가 한 39%, T모빌이 34%, 그다음 골드만삭스가 33%, 그다음 모노릴릭 파워 시스템이 한 24%, 그다음에 에리어스 매니지먼트가 20%, 일라일리가 한 15% 되고 있다. 해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이 PG&E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PG&E를 한번 볼 것 같은 배당 수익률이 0.64%를 기록했고 12개월 동안의 전 분기 대비해서 배당금을 150% 늘렸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늘렸죠. 이 회사는 유틸리티 회사인데 자, 3분기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거기서 본다면 EPS가 42센트를 예측을 했는데 50센트로서 자, 아무래도 일단 비트를 했고 매출 역시도 64억 1천만 달러에서 62억 5천만 달러 다 비트를 했죠. 상당히 좋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35%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배당 수익률도 좋다. 그렇다면 좀 투자해 볼 만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종목이 일리아 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예상치를 갖다 뛰어넘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체중 감량 치료제인 제파운드, 그 다음 당뇨병 치료제인 모은자로 이런 게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연간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 매출을 기존 전망치인 600억에서 620달러에서 630억에서 635억 달러로서 상향 조정했다는 것들 상당히 좋았죠. 또 마찬가지로 조정 순이익 역시도 계속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배당금을 갖다가 15% 이상 증액되면서 주당 1.5달러로서 지급을 했고, 자, 주가 수익률, 배당 수익률도 0.71%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무래도 투자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위험도가 높은 거래지만 올해 한 80% 하락한 이 바이오텍을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바이오테크 주가 아무래도 섹터가 뜨거운 반영을 얻고 있죠. 지금 이제 ETF를 본다면 XBI 연초 대비 25% 상승되면서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모멘텀과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테크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가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서 먹기가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바이오 주식을 할 때는 내가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로 일단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FDA 승인이란지 그런 날짜까지 다 계산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주식 중에 하나가 세랩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초 대비해서 81% 정도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듀센형의 근이양증의 치료제인 엘레비디스의 안정성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다음 FDA가 자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안정의 지침을 정의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FDA 승인 받는데도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리고 있고 임상에서 2차, 1차, 3차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제약업종입니다. 자, 그때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모르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 빠졌으니까 충분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봉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직전 저점 있죠. 자, 그럴 때 10불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단 지금 하락세는 좀 꺾여 있는 모양이 있죠.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일단 지금 쌍바닥이란지 역헤드앤숄더 있죠. 이런 식으로 리버스 앤 헤드앤숄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주가 자체는 조금은 반등이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일선에 저항이 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갭으로 떨어졌죠. 갭으로 떨어졌던 라인을 갖다가 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것이 요번에 실적 발표 때 11월 3일이죠. 그때 일단 갭으로 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실적 발표, FDA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체킹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하락세, 자, 급격한 하락세는 일단 멈췄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번에 한 번에 트리거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하락세는 일단 꺾였고 어느 정도 헤드앤숄더, 그 다음에 일단 역헤드앤숄더와 더불어서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락세는 멈추면 상승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JP모건에 따르면은 투자자들의 메가세븐의 주식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곧 반전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최고조에 달았다는 것들, 그 다음 미국의 기술주 매그니피션트 세븐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I 주식의 지배력이 여전히 가장 큰 컨센서스의 실적의 상향 조정을 이끌고는 있지만 매출과 실적의 추정치가 정점에 도달 소짐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5개 정도가 일단 기업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다가 예상치를 갖다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투자자들의 방은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다. 특별히 메타하고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AI 제품에 대해서 확장이 얼마만큼의 많은 자금을 투자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면서 좀 하락을 했고, 알파벳, 아마존, 애플은 모두 다가 상승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볼 것 같으면 PS 레이시오 있죠. 주가 수익 비율 요거 자체가 8.5배에 거래되고 있다. 요거 자체는 좀 수준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컨센서스 실적 전망치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좀 임박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정의 수준은 2021년도에 관찰된 이전의 최고치하고 유사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평균 회기가 이어지고 있고 위험 보상 비율이 변했는데, 자, 그 M7 자체가 4년 전 최고치 이전에도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다. 자, 약간 지금 이제 눌림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가격의 변동이 추가 상승의 여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2010년도에는 주가와 수익의 추정치가 모두 평균 회귀할 위험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위험 대비 보상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데 수익률의 상승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큰 폭의 일단 상승해서 여기서 뭐 추가 매수한다. 자, 그렇게 보긴 좀 힘들겠죠. 물론 빠지면은 매수 관점인데 여기서 큰 돈을 들여서 매수하기는 좀 힘들겠고 지금부터는 좀 방어적인 전략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지 여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 이제 내 돈이 너무 많이 포션이 들어갔다 했을 때는 뭐 10에서 한 15% 정도는 정리하면서 자, 나머지는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때다. 자, 그 정도는 맞는 이야기인데 자, 아무래도 여기서 완전히 주가가 꺾어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클라우드 매출로 인해서 아마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자, 분석가들 선수들의 의견이 어떻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마존의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들의 압박이 많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AWS의 지표가 상당히 좋았는데 자, 그 이유를 갖다가 CEO 앤디 제시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AWS의 강력한 인공지능적 수요 덕분에 2022년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것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코올리브라든지 네비우스 이런 네오 클라우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 선수들이 보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거의 다가 유지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일단 아마존의 AI 학습용의 트리니움에 대한 칩에 대해서는 보고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등급을 주면서 목표가를 275달러에서 290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의 논쟁이 AWS AI 분야에서 비교해서 현재 소비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자, 아마존이 장기적인 성장 이니셔티브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향후 수년간의 복리 매출의 성장, 영업이익의 확대 이 두 가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갖다가 재확인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나 매수 등급을 주면서 목표가를 272달러에서 303달러로서 일단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AWS의 용량 확대가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트레니엄의 수요는 실제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용량 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AWS의 상승세에 대해서 낙관론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트레니엄은 노바 그리고 잠재적인 신규 파트너들과 함께 주요 기술을 일단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아마존의 리테일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일단 실적 발표를 보고 한 4개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의 4대 하이퍼스케일러 있죠.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요 4가지가 일단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재무제표와 시장 심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각 기업이 AI 전략을 강조하는 가운데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규모와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질지 거기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자, 거기에 많은 일단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UBS 같은 경우는 강력한 AI 지출이 지금까지 AI 성과와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었는데 긍정적인 캡백스 전망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AI 주도의 랠리를 계속해서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캡백스가 이때까지 끌고 왔는데 앞으로도 한 1년은 계속해서 끌고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반응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일단 지금 이제 가져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메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디보러의 자산 운영에 지금 이제 매니지 파트너인 짐 먼스터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메타를 선호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가 하락 이유는 더욱더 그렇다. 자, 그 이유를 본다면 자본 지출이 있죠. 그게 지금 가이던스를 본다면은 원래가 660에서 720달러였는데 700에서 720달러로 좀 좁혔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됐는데 자, 그랬던 이유를 본다면 매출의 성장, 그다음 비용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명이 좀 뒤집혔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설명이
뒤집히면서 메타가 AI 큰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관가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설명이 뒤집혔다는 말은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매출의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생각지도 않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폭락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메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처럼 AI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은 얻지 못한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자, 번스트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AI 자체에서 본다면 메타의 소셜 플랫폼에서 참여도를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었고, 광고 성장으로도 이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이제 따라오지 않는 그런 매출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매출이 증대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다른 데 밑주어 같은 데 있어서는 메타의 매각이 AI 지출의 전망보다는 주식별 문제로 인한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결국 이 막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그런 모양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좀 빠졌다는 거죠. 요걸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당히 일단 건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 하락의 원인을 본다면은 26년도 회계년도에 자본 지출을 45%로 늘릴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자, 마소 역시도 매우 매력적이고 분명히 이 분야에서 소유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현재 사이클의 거대 테마에 투자하는 것은 균형 잡히고 위험 대비 수익률이 뛰어난 방법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 물론 약간의 지금 눌림목이 있고 자본 지출이 좀 많은 그런 모양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또 다른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CEO들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눌림목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간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회사가 수익과 매출에서 앞서 나가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자본 지출이 이전에 예측치인 1180억 달러에서 1250달러로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 분기가 아마존에게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AI 패배자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런 호칭어도 많았지만 이번 분기에 있어서 매출의 성장률이 있죠. AWS의 매출의 성장률이 300bp 정도 증가한 20%가 기록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AWS가 AI 분야에서 영원히 몰락할 운명의 점유율 하락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에 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강력한 클라우드 수요, AI 성장의 기회를 언급하면서 2025년도에 전체 연간 자본 지출의 예측치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2016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상당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번스타인 입장에서는 급증하는 자본 지출은 가속화되는 모멘텀에 대한 적절한 타입이다. 충분히 일단 지금 이런 것들 갖다 써도 문제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2025년도에 910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불과 몇 분기 전만 하더라도 750억 달러로 해서 큰 폭의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파른 증가지만은 지금까지 실적을 고려하면은 그 정도는 정당하다. 자, 그렇게 번스탄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소하고 지금 메타하고 구글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 얘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나면서 계속해서 갖다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캐시프로에서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자, 메타 같은 경우는 빌려와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는 것들, 수익이 일단 큰 폭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 마소 역시도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는데 계속해서 일단 너무 많은 지출이 들어가고 있다는 데, 그 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아무래도 구글 쪽에 더 많은 지금 힘을 실어주면서 주가는 많이 달리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선수들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큰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암호화폐 금융 인프라의 AWS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은행과의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약간의 성장만 얻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에 대해서 장기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한 것이 파트너십이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3분기 매출이 18억 7천만 달러 기록했죠. 근데 예측치가 18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JP모건이라든지 대형 금융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스타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아마존의 거대 클라우드 부분을 똑같이 언급하면서 JP모건, CD, PNC와 같은 대형 은행들이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파트너로서 선택이 되면서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금융 인프라에 AWS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7월 말에는 코인베이스는 기간의 등급 암호화폐 서비스 CAS 이런 플랫폼을 갖다가 PNC에 통합하면서 PNC 은행의 고객이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또 발표했죠. 또한 JP모건과 협력하면서 여러 서비스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체이스 은행 계좌를 코인베이스 지갑에 연결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얼티밋 지금 이제 리워드의 포인트를 갖다가 암호화폐 플랫폼 계좌로 이체하면서 신용카드로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그런 옵션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봤을 때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코인베이스의 성장을 촉진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웃퍼폼의 등급을 부여하면서 목표가를 갖다 $510로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이제 코인베이스의 블록체인 레일을 갖다가 통해서 자본시장, 은행업, 지불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암호화폐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코인베이스는 세대를 거쳐 사업을 확장하는 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엔 단순히 암호화폐 가격이 움직이기 위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동일 비중의 투자기를 제시한다. 그래서 주당 한 $357의 목표가를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영진은 결제라든지 거래소, 자본 조성 등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결제 부분에서는 특히 국경 간의 결제와 관련해서 막대한 B2B의 지금 기회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시티은행과의 파트너십을 비롯해서 여러 새로운 파트너십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매출의 증가하고 이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니디엠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목표 주가 $400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영진은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 그 다음에 솔루션에 대해서 강력한 수요를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코인은 시티라든지 블랙록 등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즌블레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도 목표가를 $470로 하면서 매수 등급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에 참여하고 있고 1000개 기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 자, CD, 스트라이트, 그 다음 페이펄, 레볼루트, 위블, 그 다음 소피파이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코인베이스가 온체인 결제의 게이트웨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파트너십이 잘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